현생에 치이면서 나이까지 드니 똑같이 덜 먹고 더 운동해도 예전처럼 살이 안 빠져 라며 물만 먹어도 찌는 고무줄 같은 몸무게로 고생 중이신가요? 최고 110kg를 찍고 58kg까지 무려 52kg를 빼고 20년 가까이 큰 요요 없이 유지 중인 저 역시 평생 말라보는 게 소원이었던 소화비만 환자였습니다. 5살 때부터 15년간 초고도 비만으로 살았던 전 농구, 축구도 몇 시간씩 굶기도 하루 종일 해봤지만 결과는 위가 아니라 양 옆으로만 무럭무럭 커지는 몸뚱이 뿐이었죠. 그런 제가 기적처럼 다이어트 성공 후 중국 북경 중위대 시절 요요 현상을 파고들며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상태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멈추셔야 합니다. 다이어트로 인한 집착, 불안, 죄책감을 확실히 끊어내는 법,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단식과 폭식의 늪에서 죄책감에 빠진 상태입니다. 간헐적 단식한다고 꾹 참다가 한 번 입 터지면 간헐적 폭식을 합니다. 평소에 먹고 싶은 걸 억지로 참으려고 대체식품만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저처럼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대체식품으로만 극단적인 통제를 하면 뇌는 몸을 기아 상태로 착각합니다. 결국 보상심리만 미친 듯이 강해져서 빗장이 풀리는 순간 폭식을 하게 됩니다. 먹고 나서 남는 건 포만감이 아니라 또 실패했네 라는 끔찍한 죄책감 뿐이죠. 두 번째, 체중계 숫자와 칼로리에 과하게 집착하는 상태입니다. 체중계와 칼로리 계산 어플 등에 사로잡힌 경우입니다. 물론 다이어트 초반에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절대적인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 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몸은 살이 빠지기는커녕 지방을 꽉 쥐고 놓지 않는 최악의 상태로 변합니다. 어플과 체중계는 내비게이션, 숫자는 남은 거리처럼 그저 목적지로 가도록 돕는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이런 숫자의 노예가 되는 순간 오로지 목적지만 생각하고 달리는 자동차가 되어버립니다. 내 몸에 기름이 떨어졌는지 엔진이 고장났는지 하나도 돌보지 못하게 되죠. 결국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내 몸이 먼저 망가지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살이 찔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오늘 밥 한 숟갈 더 먹었다고 내일 당장 살찔까봐 불안해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다이어트 주사 관련 영상의 댓글에 살 빼는 것도 살이 찔까봐 불안한 것도 너무 스트레스라 돈만 많으면 매달 수십만 원씩 내고 마원자로 같은 다이어트 주사 맞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맞으면 당장 식욕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내 몸의 망가진 대사 시스템과 불안 및 강박증을 고치지 않고 약에만 의존한다면 어떨까요? 약을 끊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요요가 닥쳐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수백, 수천만 원을 내고 다이어트 주사 평생권을 끊어야 하는 현실이 닥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 세 번째 경우에 사로잡혀서 살이 찔 거라는 불안에 매일같이 운동 강박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럼 다이어트 다 포기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 세 가지의 늪 중 하나 이상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자신 있게 다룰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이 세 가지 다 겪어봤습니다. 절대 다이어트를 다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들에 해당한다면 다이어트를 고집스럽게 지속했을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겪게 될 역효과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에 이 상황에 처한 분들은 자신의 상황을 확실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으로 다이어트의 강도와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다이어트를 지속성 있고 건강하게 다시 끌고 갈 힘이 재충전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첫 번째 솔루션, 하루 한 끼는 진짜 먹고 싶은 걸 드세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걸 먹는다고 허락해 주세요. 어차피 내일 또 먹을 수 있어 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서 폭식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분명 이런 반론이 나올 겁니다. 치킨 피자 먹으라는 거 너무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이미 위가 늘어난 사람들은 1인분으로 만족을 못해서 입이 터지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두 번째 솔루션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 먹는 순서를 바꾸고 젓가락과 친해지세요. 위가 늘어나서 양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되 반드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셔서 어느 정도 배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안정되고 혈당 스파이크가 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또는 무거운 음식들을 먹는 때일수록 일부러 삶은 계란이나 야채 샐러드 등을 먼저 준비해서 먹으면서 면이나 밥, 빵, 무거운 음식 등을 차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무거운 음식들을 먼저 먹고 싶어도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채와 단백질로 먼저 속을 어느 정도 채우게 되더라고요. 보통은 모든 음식들을 다 차려놓고 먹기 시작했다면 배가 너무 고플 때는 일부러 그 빨리 먹고 싶은 조급한 마음을 역이용해 먹는 순서를 반강제적으로 결정지어주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숟가락을 멀리하고 젓가락과 친해지세요. 젓가락을 쓰면 한 번의 숟가락에 비해 적은 양을 떠서 먹게 되고 같은 양의 음식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먹게 되면서 훨씬 빨리 포만감을 느낍니다. 또 숟가락을 안 쓰면 붓기와 요요의 주범인 국물 섭취가 확 줄어듭니다. 남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억지로 다 먹고 내 몸에 병을 만드는 것보다 낫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창 다이어트를 할 때부터 젓가락만 쓰다 보니 다이어트 이후 약 20년 동안 국물을 거의 안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서 밥 먹을 때 늘 제자리만 유일하게 숟가락이 없답니다. 또 이렇게 하니 빨리 배가 불러서 자연스레 밥 양도 줄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솔루션, 억지 단식 대신 수면 공복만 유지하세요. 간헐적 단식한답시고 16시간, 20시간씩 억지로 굶지 마세요. 이런 극단적인 절제는 반드시 극단적 폭식을 낳습니다. 가장 훌륭하고 부작용 없는 단식은 바로 저녁 식사 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4-5시간의 공복을 유지하고 야식을 끊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다음날 아침에 붓기가 확실하게 빠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면 공복을 유지하니 확실히 많이 먹었다는 죄책감이 다음날까지 이어지지 않고 아침이나 낮에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날 하루의 활동량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어서 죄책감이 줄어들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다이어트를 이어갈 정신력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물론 직업의 특성상 저녁부터 활동하시는 분들은 일할 때의 체력을 위해 반대로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아침이냐 저녁이냐를 구분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잠자기 전 그 몇 시간의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저는 이 솔루션들을 지키는 한편 중2대 때부터 과한 다이어트 스트레스로 제 몸의 무너진 대사를 잡아주고 속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줄곧 여주차를 식후에 곁들였어요. 식후에 여주차를 마시니까 많이 먹은 후에는 빨리 속이 편해지고 가짜 배고픔으로 간식을 먹는 일도 줄고 저녁의 경우에는 좀 늦게 먹은 날도 여주차 덕에 일찍 소화가 되어서 잠자리까지 더부룩함을 가져가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더 편하고 더 건강하게 여주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덕에 그 방법으로 전환해서 유지어트를 이어가고 있지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다이어트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체중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 즉 행여 살이 다시 찌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만큼 과하게 찌지 않고 일정한 범위에서 체중이 유지되는 체질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북경 중2대에서 인체의 대사 원리를 공부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저 역시 위의 3가지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루 한 끼를 내 욕구를 위해서 양보하고 먹는 순서를 바꿔주고 젓가락을 쓰고 수면 공복을 유지하는 등의 겉보기엔 쉬어가는 듯 하지만 확실히 다이어트를 위한 기초 습관을 다져줄 수 있는 솔루션들을 통해 요요와 스트레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단순히 책이나 수업으로만 배워서가 아닙니다. 110kg에서 58kg까지 그 처절했던 다이어트와 이후 20여 년 유지어트 기간의 모든 과정에서의 수많은 실패, 성공들을 제 몸으로 직접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중간중간 절제력을 잃고 늦은 시간까지 무겁게 먹어버리는 날도 있습니다. 이럴 땐 자학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식후에 무거워진 속을 달래고 대사를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년 유지어터로 살면서 중2대 시절부터 가까이 해온 게 바로 여주였는데요. 이때는 여주차를 끓여 마셨지만 한국에서는 한층 발전된 여주식품을 발견해서 지금은 여주차보다는 이 친구를 애용하고 있어요. 혹시 모를 과식 상황이나 무너지는 식단에도 내 몸이 끄떡없이 방어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휴대해 다니면서
매 식후마다 챙겨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습관. 이렇게 평소에 대사를 돕는 식품으로 든든한 방패를 만들어두면 스트레스 없이 훨씬 잔잔하게 다이어트를 지속하실 수 있어요. 특히 1번 솔루션대로 하루 한 번은 먹고 싶은 거 먹었을 때 이걸 먹어주면 속도 마음도 한결 편해져요. 저처럼 평소에 자신에게 맞는 자신만의 건강한 식품을 통해 내 몸의 방어력을 높여두면 내가 어찌하지 못한 과식이나 폭식의 상황이 한 번씩 오더라도 몸이 예전에 다이어트 전의 몸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도 점차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다이어트 주사 평생권도 굳이 필요 없겠죠? 제 경우엔 식후 가벼움을 위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 제가 오랫동안 선택해온 여주, 그리고 그보다 훨씬 간편한 여주 발효 효소의 구체적인 섭취 팁과 활용법을 담은 영상 링크를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놓치지 말고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지막 다이어트 성공과 그 후의 잔잔한 일상을 늘 응원하는 잔잔한 일삼이었습니다.